안녕하십니까. 고고 여명 TV 여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고 여명 TV는 전유진 신트로 가수 전유진을 띄우기 위해서 고고 여명 TV를 개설했는데 메인 TV는 고고 TV라는 시사평론 방송입니다. 지금 민희진 뉴진스 사태를 빗대서 방시혁을 제가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고고TV에 들어와서 쓰잘데없는 욕질을 하고 악플을 다는 그 방시혁과 하이보이 팬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번 영상은 며칠 전에 제가 방송했던 하이보이 주가는 재생 가능성이 없다의 연장선입니다. 하이버가 방시혁이 뉴진스와 민희진을 잘못 건드림으로써 대한민국 K-팝 아이돌은 쇠퇴기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변곡점이 발생했다 하고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9월 26일 날 미국발 신산업들 빅7 반도체 전기차 또는 플랫폼 기업들이 폭등을 하자, 또 미국의 경제가 침체의 가능성이 없자 26일 날 한국의 주식들이 모든 주식이 5, 6, 6, 7% 올랐습니다. 그런데 27일 날은 또 형편없고 그러자 아마 그 하이브의 주식을 가진 젊은 투자자들 같은데 고고TV, 여명TV에 들어와서 올랐는데 왜 쓸데없는 소리냐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또 찍습니다. 하이버의 방시혁은 앞으로 경영권을 포기해야 될 상황이 올 겁니다. 모든 산업의 태동은 이렇습니다. 명멸은 이렇습니다. 태동기가 있었고 태동기를 지나서 사람들이 불안한 눈치를 보다가 미래 가치가 있구나, 우리는 그걸 보고 성장주라 그러죠. 그때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그 성숙기에 돌아가고 팽창기에 들어가고 다음에 또 이제 완결기로 들어간 다음에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제가 볼 적에 한국의 K 문화, K 한류는 지금 팽창기를 지나 완숙기로 들어갔고, 완숙기가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그 쇠락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쇠락기로 들어가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몇 개 있습니다. K-팝에 대해서. 첫째, SM의 이수만이가 30년을 유지하던 지분을 다 팔고 엔트계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정적인 변곡점은 방시혁과 민희진의 경영권 싸움으로 희생당하는 뉴진스로부터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모든 주식들이 한국의 디스카운트로 인해서 모든 주식이 보통 30 또는 심한 건 80, 대부분 4, 50 빠졌습니다. 4, 50%. 반도체주만 지금 한 이상 꼭지점에서 한 3, 40%, 4, 50% 빠져 있죠.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주식시장이 우리나라가 부흥이 될 거냐의 문제가 있는데 부흥까지 못 갑니다. 대한민국도 쇠락기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K-팝만 탁 띄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빅4를 중심으로 한 K-팝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그 덩어리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냥 K-팝 한류 그러다 보니까 기대 가치로 계속 올라온 거예요. 그 기업들이 매출 대비 순이익이 그렇게 나는 회사가 아닙니다. 굉장히 거품이 끼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대한민국 주식이 어느 정도 회생을 하고 복원이 되고, 그죠? 다시 올라가는 상승기가 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K-팝은 너무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을 하다 끝일 겁니다. 절대적으로 한 1년 반 전에 그런 영화는 안 옵니다. 거기서 뉴진스 사태가 터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 넷마블이라든가 또는 NC소프트 같은 것이 몇십 배가 올랐죠.
게임기가, 게임 산업이. 그것도 기대치입니다. 엄청난 캐시카우의 창출을 왔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냥 순이익률이 50%가 40%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국에 밀려서 지금 아주 사양산업길로 들어가고 있죠. 근데 다행히도 이 K-팝은 드라마나 영화와 달리 중국이 공산주의 이념해 가지고 경직된 사고방식이 K-팝을 못 따라잡고 있죠. 그래서 현상 유지는 간신히 되나 BTS 같은 걸출한 스타, 우리가 이렇게 하죠. BTS를 비틀즈와 비교를 하죠. 그죠? 100년 만에 하나 날까 말까한 K-팝 스타였죠. BTS 같은 또는 블랙핑크가 여성 아이돌의 마지막을 찍었고 그 바통을 이어받은 걸그룹이 뉴진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블랙핑크와 같은 걸그룹 또는 BTS와 같은 걸그룹이 탄생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 전 세계인들이 이제부터는 BTS와 블랙핑크를 보면서 눈높이를 그쪽으로 놨기 때문에 그 이상의 스타가 나와야지만이 K-팝은 캐시카우를 다시 창출하고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근데 불가합니다.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려는 뉴진스가 있었는데 그걸 밟아버렸다는 게 방시혁의 몰락입니다. 하이버의 몰락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 K-팝 엔터테인먼트 4개 회사가 주가가 어느 정도 재상승기는 갑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하이버는 복원력이 없어져요. 나머지 3개의 회사와 달리. 그게 결정적으로 미친 게 뉴진스 사태예요. 자, 서론은 이만큼 하고 봅시다. 지금 하이버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K-팝 산업에 약점을 드러낸 거예요. 그건 전 영상에서 말씀 많이 드렸고, 지금 하이버가 12 상환을 11월 5일부터 한 2,800억 정도 상환이 들어와야 돼요. 그거 갚을 돈이 없어요. 지금 하이버가 장부상으로는 현금 자산이 한 2,600억 되는데 그걸 다 갖다가 11월 상환하고 나면은 뭐 가지고 먹고 삽니까? 지금 하이버 매출액이 한 6천억 돼요. 그 다음에 순이익이 장부상으로 한 600억, 500억 정도 돼요. 그 매출액의 10분의 1이 순이익이라는 것은 일반 상장기업, 또 벤처기업, 미래기업에 비해서 크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얘가 경영권을 호령하면서 황제 행세를 했다는 거죠. 투자자들이 보는 눈은 냉정한 겁니다. 11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 상환이 또 하이버의 주가 하락이 대부분의 얼치게 흘른 연예 프로그램, 연예 기자들이 이건 뉴진스와 하이버 사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렸죠.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태동기가 있었고 팽창기 확장기가 있었고 완숙기가 있었고 지금 쇠락기니까 그 쇠락기를 보고 지금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뉴진스, 미니진 사태가 결정적으로 변곡점으로 제공한 건 맞으나 그거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이브의 주가 복원력은 타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달리 복원력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비가 걸렸다는 거죠. 그렇죠? 11월 발행할 당시에 하이브의 주가가 38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 11월 5일부터 돌아오는 게 2,8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하이브의 주가는 16만 원, 17만 원 하고 있죠. 그러면 그들이 11을 갖다가 무이자로 발행해가지고 이익을 보려고 그랬는데 12 발행할 적에 38만 원이라고 속여서 더 발전한다, 더 주가가 올라간다, 그걸 노리고 들어온 건데 지금 현재 하이브 주가가 한 50%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11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밀어버리죠. 주가 더 빠져도 본전은 건져야 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풋옵션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우호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고 또 경제적인 요인을 보면은 하이버는 과거와 같은 영화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하이버가 그동안도 사서 확장을 해서 두나무를 인수하면서 이 시비를 발행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두나무도 형편없고 하이버도 형편없고 대한민국 전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지금 하락기에 들어갔어요. 그런 시비를 가진 사람들이
밀어버리죠. 풋옵션을 해버리죠. 무슨 기대를 갖고 하이버를 지켜주겠습니까? 그럼 하이버는 현금이 없으므로 재발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재발행을 또 똑같이 이자율 없이 0%로 한다 그러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어거지로 하겠죠. 회사가 살기 위해서. 그런 게 바로 회사가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이버나 이 얼치기 그 경제평론가들 하이버 편에선 기자들이 하는 말이 하이버 이제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주가가 벼뜰 때가 됐다 상승을 한다 그러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현재 바닥을 치고 있는지도 모르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또 다른 주식이 반등하고 미국발로 호재가 온다 그래도 근데 미국발 호재 온다는 게 참 힘듭니다. 미국은 지금 침체에 빠지느냐 디세션에 빠지느냐 어쩌냐고 싸우고 있으니까. 그런데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나 또는 하이버가 주가가 복원력이 있더라도 한 20, 30% 기껏해야 40, 50% 오르고 말 겁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40, 50% 오르면 엄청나게 오를걸요? 주식은 귀신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냥 고고TV가 주식을 하는 관계로 억대를 해요. 고고TV는.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하니까. 그런데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빗들 때가 됐다. 그거 믿으시면 안 되고 특히 하이버는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들어오고 이제는 하이버가 BTS도 복원이 되고 뭐 NCT도 뭐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또 미니진 사태도 마무리된다. 따라서 하이버나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이제 재상승을 남았다. 전만의 말씀입니다. 미니진 사태와 뉴진스 사태는 끝까지 하이버의 발목을 잡고 방시혁의 발목을 잡으면서 추락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주식을 하고 또는 어느 회사의 경영 상태를 볼 적에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오너 리스크입니다. 이 오너 리스크에 걸렸어요. 오너 리스크를 극복하려면 과거의 영화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런 시대는 안 옵니다. 그죠? 그래서 하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4천여 개 풋옵션이 있는데 그거 70%가 11월 5일부터 11월 달에 상환이 들어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연장하고 나면은 그 회사는 엉망이 됩니다. 점점 더 조긴 쪼가리로 넘어가는 거죠. 11월 갔다가 저가에 계속 발행하게 되면은 주식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걸 알으실 겁니다. 그런데 얘네가 하는 말이 BTS가 내년에 완전체로 복귀한다 그러는데 그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블랙핑크 사건을 하나 봤죠. 블랙핑크가 각자의 개인 회사로 가면서 YG 엔터테인먼트가 YG 엔터가 블랙핑크를 대표성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1대9 그죠? 수익의 90%를 블랙핑크가 가져가고 개인들이 10%만 가지고 간신히 블랙핑크를 간혹 가다가 완전체로 공연을 하는 거를 잡아놨죠. BTS가 바보입니까? BTS는 그런 요구를 안 할 것 같습니까? 머리 클 대로 커지고 세계에서 인정받고 지금 BTS도 각자 개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미쳤다고 방시혁이가 뉴진스를 건드리는 걸 봤는데 거기에 완전체로 재계약을 할 것 같습니까? 이런 걸 보고 거짓 뉴스라 그러고 가짜 뉴스라 그러는 겁니다. BTS가 완전체로 BTS 애들이 다 괜찮아요. 내가 봐도 애들이 30 다 돼가지고 그 다음에 저쪽에 보면은 뉴진스 애들도 참 애들이 괜찮아요. 인성이 좋아요 애들이. 그런데 BTS 같은 경우가 완전체로 계약을 한다 그러더라도 수익 배분에 어마어마한 파열음이 일어나면서 BTS 쪽에서 다 가져갈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하이버 주가가 올라간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가짜 뉴스에 쏘면 안 됩니다. 방탄 컴백은 앞으로 하이버의 캐시카우가 될 수가 없고 또 방탄에서 자잘한 거 보이그룹 내놔봐야 보이그룹이 걸그룹보다 여자들이 원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더 관심이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방탄을 쫓아갈 수 있는 수익률이 안 나옵니다. 뉴진스를 쫓아갈 수 있는 수익률도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지금 이제 BTS의 하이버의 수입액의 대부분을 방탄이 갖고 있죠. BTS가 7, 80%를. 거기서 하이버가 10%, 20%를 가지고 복원해주고 메꿔주고 하는 걸 잘라버리고 어그를 만들었다는 거죠. 따라서 하이버는 망합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영화는 과거와 같이 1년 반 전까지 없을 겁니다. 평생 없을 겁니다. 몇십 년 동안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시혁은 망합니다.